가자면 시즌 4 5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저번 주부터 새로 생긴 네. 코너이죠. 예, 셀프 당근과 채찍. 네. 예, 유튜브 댓글 읽기 시간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근을 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게 당근인지 채찍인지 뭐 알 네, 수가 네. 없는데요. 솔킴님이 아씨 이거 읽어야 돼 내가. 네, 뭐 좋은 의견 같은데요, 네. 저로서는. 죽돌림 너무 좋아요. 물결 2개 네. 네, 남겨주셨고요. 그거 되게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네. 네. 꺼져. 그리고 임희진님께서 나는 을목인데 죽돌이 때문에 항상 욕먹네요. 그래도 을목 화이팅. 네. 예,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희는. 네. 아, 여성 을목은 좋죠. 왜요? 왜요? 남성을도 좋은데요? 그리고 네. 까만 물결님께서 을묘일주 사회 보시는 분 재미있고 분위기 맞춰주시는 활력소 역할이 너무 재미있네요. 참고로 저 을묘일주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저희가 또 을묘의 특징을 예, 또 학습을 할 수 있지 않나. 아, 저희는 저 을묘일주의 좋은 점은 여기서 진짜 드러나는 게 네. 가비는 네. 뭐 똑같은 내용이라도 네. 가비는 먼저 가비님을 네. 밝혀. 네. 밝히고 노골적으로 지지해. 네. 의면은 일단 앞에는 마치 이렇게 객관적인 양 얘기해놓고 슬그머니 뒤에 의미를 딱. 야, 참. 네, 뭐 이런 당근인지 채찍일지 모를 네. 예,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환영합니다. 예, 이거를 2부에 소개하는 이유는 뭐 네. 힘내셔서 네. 예, 그 사연 잘 읽어주시라고 네. 죽돌님. 네. 네. 그래서 읽어봤고요. 네. 사실은 죽돌님이 좋은 것 같아요. 목이 간당간당 하거든요. 사실 네. 하루하루가 네. 잘리게 입어 직전인데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런 비정규직들이 열심히 해요. 제가 정규직이었어, 뭐 열심히 안 합니다. 아, 간당간당 그렇군요. 매일매일 이 방송이 내 마지막 방송이다라는 심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힘이 나는 거죠. 네. 근데 그 마지막에 댓글 남겨주셨던 네. 까만 물결님은 네. 그 창규랑 반대인 게 네. 남편분이 간목. 오, 네, 네. 간목이라고 하시고 네. 50 넘어서 사주를 알고 네. 인생의 묘미를 알게 됐다고 네. 네. 철공소 컨텐츠 정주행 중이라고 네. 예, 하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음. 예, 앞으로도 열심히 네. 정주행하실 수 있도록 끊이지 않고 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강원 선생님 대표시잖아요. 탄탄대로. 쑥이 정규직이잖아. 지 선생님 거의 뭐 이쪽 바닥에서 날리고 계시죠. 저는 직장, 딴지를 보고 방송 비정규직 항상 촛불 같은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의 선택이었잖아. 네. 근데 선택이지만. 너는 좀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제가 그 김창규님에게 네. 참 제가 정말 생각 없이 낙천적으로 산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굉장히 놀랐을 때가 네.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난 뒤에 자기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뭐냐? 네. 아, 내 월급으로 새 식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걸 그거 큰 깨달음인데요. 월급을 받아 보고서야. 아니 미리 생각해. 결혼할 때 그래서 아이를 갖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많은 생활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껴 쓰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그 회사 가는데 딴지일보는 그래도 이렇게 막 선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도 너는 요즘 매일 택시 타고 다니지. 아니에요. 여기 올 때만 시간을 맞추려고 네. 타지. 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아, 네. 좀 변하긴 했어요, 네. 진짜. 또 전기 자전거 근데 빌려주신 분이 뺏어가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눈 내리면 끝나면 또 전기 자전거 탈 거예요. 네. 네, 좋더라고요. 그 두 아들과 와이프분의 두 간목에 네. 을목이 이제 네. 살아남는 법, 네. 뭐 이런 걸 또 네. 볼 수 있지 않나. 네. 예. 근데 저희 마켓에서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 동안 네. 창규가 회사에서 맨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아로니아 진이 네. 나왔다. 뭐 네. 오늘 오징어 젓갈이 있다는데 네. 단 한 번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네. 창규였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네. 계속 제일 먼저 와가지고 가져가고 백설기 가져오고 혹시 안 남으면 썩으니까 내가 가져간다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제 퇴사 전까지도 되게 네. 신기한 변화가 있었던 게 이 친구들이 이제 나이 먹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에 네. 동무가 생겼잖아요. 네. 거의 다 혼자 살았거든요. 네, 네. 그 일하는 사람들이. 네. 근데 떡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떡이. 네. 그 맨날 냉동실에 있다가 네. 사실 막 그쵸, 버려지기도 미안해서 하고 썩고 막, 네. 뭐 어디 쉬고 있는데 모르기도 네. 하고 막 이랬거든요. 과일 같은 것도 아깝잖아. 근데 그게 네. 정말 착실하게 네. 없어지더라고요. 아, 네. 이제 나이들이 들면서 네, 네. 확실히 변화가 있기는 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생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뭘 딱 들고 왔는데 네. 이제 애가 막 뭐? 이러면서 나보다 봉지 들고 이게 달라고 아, 이게 그게 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퇴근할 때 뭐 들고 들어가면 확실히 네. 좀 좋긴 해요. 네. 뭔가. 그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한번 들고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은 저도 혼자 계시잖아요. 기러기 아빠 넷플릭스 페인. 나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퇴근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단 한 번도 안타깝네요. 강원쌤 아이들이 오늘은 아버님이 집에 집에 항상 계시고 오늘은 항상 또 집에 없고 뭐 하시는 분일까? 뭐 그런 거 써낼 때 있잖아요. 아기 때 네. 부모님 저기 직업란 이런 네. 걸 뭐라고 쓰셨어요? 감독 아닙니까? 영화 감독? 아니죠. 뭐 그냥 뭐 몰라요 저는. 뭐라고 그런 거조차 알 수 없다. 네. 애들이 뭐라고 써냈는지. 선생님들 아마 아버님이 국정원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직업을 알 수 없는 네, 이렇게 셀프 당근과 채찍 얘기를 하다가 뭐 저기 울목일주가 그냥 막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삼천포로 좀 빠져봤고요. 힘 좀 받으셨나요? 네. 잠깐, 라좌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육식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육식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좌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이민일주 사연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연이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근데 한 분 빼고는 엄청 간결했고 네. 네, 그래서 사연이 개수로 따지면 총 3개고요. 네. 그중에 질문이 없는 사연이 하나 있고요. 네. 왜 보낸 거죠? 왜 보낸 거죠?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부터가 이민일주답습니다. 네. 행복한 가장. 야, 이 행복이란 말과 가장이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약간 이거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이 일단 네, 제목부터 약간의 허세가 느껴진다. 네, 지난 그 이민일주 특징이 좀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이분은 양력 71년 3월 18일 사시생 남성분이십니다. 네. 신해년, 신묘월, 임인일, 을사시. 네, 요 다음에 사연이 생년월까지 똑같고 시간이랑 성별이 다른 또 오, 이민일주분 사연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분 사연을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우선 행복한 가장님은 제조업 네. 관리직의 네. 일을 하고 계시고 계신 부서에서 2인자라고 하시거든요. 네. 관리자 입장이시고 올해 6월에 회사가 분사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부장직을 권유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부서에서도 특별히 뭐 이렇게 불만이 없고 되게 만족하고 있어서 고민이 좀 된다고 네. 네, 저희 쪽에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아니, 만족하는데 왜 고민이 되죠? 그냥 뭐가 더 좋을까? 근데 이게 이제 하면 더 고민의 좋을까? 그 경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른 사연들은 왜 어느 쪽에 취직을 해야 될까요? 네. 뭐랄지 뭐 이런 네. 건데 거기 생사의 갈림길 이런 수준이었는데 1인자를 할 것인가 2인자를 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고 여기 있어도 괜찮은데 가도 좋을까 이런 예, 느낌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우선 사연 듣기 전에 명식 특징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이민 일주는 타지에 네. 인성이 그 튼실하게 받쳐주고 있느냐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좀 바라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사중에 이제 경금이나 이제 월과 연의 신금들이 네. 뭐 굉장히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운세도 뭐 14세 뭐 이럴 때부터 이제 관운으로 원래 이제 이분은 지장간에는 관이 이제 많이 있지만 네. 드러나 있는 관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학창 시절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을 어떤 출발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이제 관도 일사이사 잘, 배우는 잘 네. 와서
전체적으로 정말 좀 조화롭게 좀 무난하게 안정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강프로님? 예, 그런데 신약하지만 임수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아 예. 근데 이제 좀 목의 슬기가 좀 심한 편이죠. 또 이제 네. 혼잡되어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신금과 토금이 이제 용의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겠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운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네. 가고는 있지만 지금 대운이 좀 약간 냉탕 온탕을 오간다 그럴까요? 네. 지금 병술 대운이요? 병술 네. 대운인데 병화 자체가 이제 사실상 그 이 신금과 합을 해가지고 용신의 신금과 합을 해가지고 네. 수로 바뀌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요. 네. 네. 문제는 술토가 좀 네. 문제입니다. 음. 이 술토가 사실은 이제 관은 관인데 네. 이 또 기반을 합니다. 묘술 합파를 네.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또 이상하게 좀 또 네. 분사를 하는 또 네. 타이밍인데 아마 이분이 왜 이런 느낌을 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형질상은 승진인데 네네. 네. 좀 또 아. 아무래도 새로운 또 회사고 그쵸. 이렇게 네. 또 분사되고 이러면은 지점도 아니고 분산데. 굉장히 좀 힘이 들 수 있는 음. 지금 약간 본능적으로 느껴지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은요, 이 일시지가 전부 뭐 천을과 천이로 쭉 깔았습니다. 그냥. 네. 근데 을사시의 사화가 사해충이 되어서 공망이 풀리긴 해공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이쪽 부분에 이 을사시가 좀 굉장히 불안정한 요동이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임목이 네. 이민일주의 임목이 이제 역마의 글자인데 네. 이번에 이제 네개 사주가 그 다 역마잖아요. 네. 역마의 글자들이라서 특히 시지가 이렇게 역마가 되고 이 역마충이 되면 네. 이제 좀 그 실제로 이민일주들이 이렇게 네. 막 주거가 부정하거나 네. 이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잘 쓰는 그 예지만 그 베토벤이 이제 22살에 그 네. 비엔나에 35년을 비엔나에 사는데 네. 22살부터 55살까지 이사를 81번 했다. 비엔나 안에서. 그 좁은 비엔나 안에서. 그 좁은 비엔나 안에서. 네. 이렇게 뭐 옆방으로 이사하고 뭐 그런 거예요. 진짜 많은 옆 배지 앞에 이렇게. 2층 아래층. 아니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네. 그냥 뭐 또 누구 백작 부인 집에 잠시 또 들어갔다가 또 대충 느낌이 오네요. 예. 거처가. 거처가 네. 계속 변동이 네. 있었는데 이것은 꼭 단순히 이제 집에 이사만을 의미하는 거 그만큼 삶에서 특별하다. 네. 네, 이런 뜻인데요. 요 대원에서 이런 이동이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찬찬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연을 좀 읽어보죠. 네. 네, 지금 병술대운의 하반기에 들어 네. 쓰셨는데 이동수가 생기셨습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죠. 개인적 성향이 강하고 게으르고 낙천적인 편입니다. 네. 행동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특별히 좌우명 같은 건 없습니다. 되는 대로 부딪히며 최선을 다해 살자 정도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체제 수능적인 성격입니다만 정치적인 성향은 반대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디테일한 내용은 잘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딱 요까지가 이민일주의 특성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불리한 성격이죠. 다행히 결혼 20년이 넘으니 대충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 이거 바로 나오네요. 지난주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 오래 살다 보면 이게 해결이 된다. 이거 정확하게 네. 일치하네요. 네. 반면 어떠한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은 남들보다 금방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리 네. 같은? 네. 달리 표현하자면 머리로 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난 후에야 디테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시험 공부 잘하시는 분들. 네. 네. 사회성은 대체로 소극적인 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를 불편해하고 개인주의. 네. 사람을 금방 사귀지 못합니다. 음. 그러나 일단 안면이 트이고 내 마음 편해지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렇다고 저에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요. 객관적으로 그럴 일이 전혀 아닌데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나 가벼운 행동에 제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럴 땐 입을 닫고 아무 말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좀 바로 막. 그렇죠. 근데 욱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행복한 가장님은 네. 1월치가 사실은 식상 혼잡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입을 닫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막 자기 성질대로 입을 열면 이제 진짜 구설수에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게 막은 것이 어찌 보자면 10대에서부터 30이 될 때까지 토의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몰려왔잖아요. 이 희신 그 관성이 이러한 어떤 식상 부분을 좀 잘 조절하지 않았나. 그때 좀 틀이 좀 아마 이 버릇은 생각보다 아마 학창 시절부터 오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제가 입을 잘못 놀려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입을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변을 유쾌하게 만들지만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몰랐는데 중년 되니 문제라는 것 느끼고 있습니다. 게으른 성격과 모순되게 들리지만 제 주변의 물건은 항상 제 위치에 있어야 편하며 주변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건이든 옷이든 사용한 후에 아무데나 던져놓고 방치하는 행태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20년 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치워줍니다. 외국어나 악기 혹은 운동 등 새로운 것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하는 건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때는 꼭 나중에 다시 해야지 생각은 합니다. 근데 명리학 공부는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닐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 근데 지금까지 너무 교과서적으로 아까 했던 이미지 특징들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회사에서는 반복적인 일상 업무보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해외 제조원에서 오는 대략 100페이지의 데이터 자료를 국내 규정에 따라 정리, 보고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이틀 꼬박 고생하는 동료를 보고 엑셀을 이용해 1-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틈틈이 개인 시간을 내어 석 달가량 걸렸지만 만드는 동안 하기 싫다는 생각은 1도 없었으며 인력과 시간의 불필요한 낭비를 내가 만든 툴을 이용해 줄이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혹시 뭐 어디서 작용하는 변태기질일까요? 그게 변태기질일까요? 약간 좀 배려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무신일주는 이런 걸 변태라고 보는군요. 이제 신금이 아까 좀 유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의 어떤 특징이 굉장히 정확한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뭐 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무신이 이걸 변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변태 같아서. 과거 이력. 돌이켜보면 남들에 비해 매우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에게 의미가 큰 사건을 굳이 꼽아보겠습니다. 굳이. 네. 1사 기축대운 19세 89 기사년 대학 입학. 그건 사건인가요? 굳이. 그러게요. 굳이 꼽자면 대학 입학. 2사 무자대운 29세 99 김효년엔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 32 02 이모년엔 큰아이 탄생. 33 03 개미년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직함. 조직 분위기, 급여, 배움, 미래, 워라밸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이직이었음. 드문 경우네요, 근데 정말. 왜요?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매년은 아니지만 20대까지는 봄에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을 연례 행사처럼 앓았음. 3사 정해대운 04 갑신년엔 둘째 탄생. 37 07 정해년부터 43 13 계사년까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님. 1년에 한 번, 2번. 그것도 먼 유럽 쪽만. 업종에 따라 상대적이긴 하지만 내 처지에선 드문 일이며 재미있었고 많이 배움. 41 11 10여년. 요추염자로 일주일 입원. 이게 일생에서 가장 크게 진 병원 신세임. 44 병술대운 45 15 을미년. 갑자기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고 싶어 PT를 시작합니다. 약 6개월 만에 16kg가량 근육과 살을 붙여서 젖살 빠진 후부터 이때까지 유지한 멸치 몸매에서 보기 좋은 체격으로 거듭납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여 원래 50kg 초반이던 몸이
75kg까지 변신. 오. 제 생각에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병술 대원 들어서자마자 네. 네,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신 거네요. 네. 큰 사건들이 별로 뭐 크게 뭐 네. 이렇게 굳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이신 이유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겠고요. 네. 그리고 사족이 있네요. 네. 전에 강원 선생님이 얘기한 이민일주 남자에 본인이 해당하시는 것 같다고 그 말씀하실 때 소름이 쫙 돋으셨대요. 아내분이 이 나이에 이래도 되냐고 한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족을 남겨주셨는데 네. 전혀 기억이 없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소름 돋았는데. 네. 아침에 지금 요즘 어떤 수준이냐면 아침 약이 한 3종류를 먹는데 네. 첫 번째 약을 먹고 두 번째 약을 먹고 세 번째 약을 먹고 네. 나면은 네. 첫 번째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먹었지 안 먹었지? 네. 네. 이게 전문 용어로 공수 던진 경우죠. 그건 뭐예요? 네. 이제 무속인들이 아. 그 신을 받아서 아. 확 던지고 자기는 기억 못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막 공수 날아간다 그러면 막 그냥 막 밥숟가락 몇 개지 뭐 이런 거 맞춘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기억을 못 하고. 전 이걸 들으니까 예전에 강원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창 어떻게 방송을 하시다가 저한테 너 이름이 뭐더라? 네. 그렇게 해서 별로 뭐 이상하진 않아요. 네. 이름이 뭐지? 네.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네, 하여튼 뭐 그 소름이 돋으셨다니까. 네. 예. 대충 뭐 느낌적으로 올 것 같은데 네. 예, 뭔지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예, 질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용신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굵직한 사건으로 보면 화토 용신 같은데 아무리 봐도 신강하지는 않거든요. 네. 헷갈립니다. 예, 토금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식상이 워낙 강함으로 식상을 아주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이 신금 정인이 제가 볼 땐 그 용신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인성이 용신, 금이 용신이고 이제 토가 이제 희신인데 이 토가 역할을 중요한데 네. 병술대운이 이제 본인이 좀 굉장히 좋은 그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네. 좀 냉정하게 보시면은 세운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병술대운의 이 을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병신 정유 정유. 그러니까 네. 병화 정화가 올 때 전부 다 금이 와가지고 네. 아, 받쳐주네요. 물론 이제 용신의 힘은 못 썼지만 이 신금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잘 막아줬어요. 그리고 무술기에 올렸으니까 최근 2년간도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경자년 신축년인데 또 경자 신축으로 흐르니 이 또한 네. 그 굉장히 좋겠죠. 근데 아까 6월달에 무슨 뭐 분사된다 그랬잖아요. 네. 올해 경자년에 이 하반기 자수 2020년 하반기는 좀 힘든 일이 좀 아무래도 좀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근데 바로 또 이렇게 그 신금으로 가니까 네. 내년 신축으로 흘러가니까 큰 문제가 굉장히 좋은 세운을 구성하고 있어서 네. 이 병술이 아주 아름답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프로님도 그럼 용인신을 뭐 금과 저도 토금으로 그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토 기운이 이제 드러날 때가 더 좋은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천간의 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술토 같은 경우에는 뭐 희신의 개념이긴 한데 네. 저게 인목하고 합을 하면서 이제 인노술이나 아니면 또 묘술하고 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화곡화 되기 때문에 저 화 기운이 과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건지 나쁜 쪽으로 작용할 건지 이건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 사주에서는 한평생 운세가 그 수나 금 기운으로 지지가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50대든 60대든 밑에 이제 금수토로 흘러가죠. 금수토로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인생에 큰 굴곡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이렇게 이제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무관은 아니지만 네. 좀 관이 딱 드러나 있지 않는데 그게 네. 저 유년기나 어릴 적에 저렇게 관이 자리를 잡으면 되게 자기가 관같이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성장기에 예, 그 그게 관의 습성화 기운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리정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저 때 형성됐을 가능성이 전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신은 어쨌든 금이 굉장히 제일 유력한 것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뭐 강프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두 번째 질문을 확실히 듣고 응답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6월쯤 회사가 분사 예정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2인자인데 분사될 회사에 같은 부서로 옮겨 1인자가 되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1인자라는 타이틀에는 관심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현재 조직에서 재미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 남아있고 싶은데 분사될 조직에 가는 것을 팽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부서 내 지배적이라 선배인 제가 솔선수범해 가서 깃발 꽂고 있어야 되나 하는 의무감에 고민입니다. 현재 부서의 1인자하고는 합이 잘 맞고 비바람을 막아주시니 저는 지금이 더 좋긴 합니다. 운세의 흐름에 따르면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요. 일단 나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은. 사회 근데 통념상. 이분은 그 이민일주의 근본적인 특성이 좀 개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자가 된다는 건 이제 개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잖아요. 리더십을. 예. 가져야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은 이제 그런 어떤 격국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어쨌든 상관격이거든요. 격 자체 격국파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1인자 자리에 가면 좀 구설을 많이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로 참모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예. 아주 브릴리언트한 네. 2인자 참모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아무튼 근데 이분은 상관천을이라서 네네네. 상관천을 예, 상관의 천을 읽고 그것이 투간했으니 사실은 이게 정말 네. 어마어마한 네. 자기 수호 천사를 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아주 지성적인 대목, 테크니컬한 대목에서 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자신의 그 인복을. 네. 인복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이 분사적인 조직하는 게 좀 뭔지 팽되는 듯한 것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선배라도 굳이 본인은 저는 솔선수범해서 나설 필요는 없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그런 업무 명령을 내리면 네. 뭐 내가 인정받았구나 그리고 감사히 가면 되는 거고 네. 굳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 신금의 기질상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갔을 때 그 다음 대원의 이제 첫머리가 이분에게는 그 첫 번째 인생의 시련이 될 수도 있는 을목상관. 네. 오사대운. 예. 근데 물론 유금으로부터 네. 이런 바 이제 절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이런 게 있는 분의 운이에요. 네. 이건 한번 왔을 때 지지의 글자가 막아주네. 어느 정도 네. 네. 이렇게 태클 딱 들어와가지고 네. 적당히 해 임마. 이제 이런 이런 게 이제 운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이제 이 지휘자 네. 리더십의 입장에 서는 것은 조금 네. 불안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운의 흐름이 올해 개를 다 탔기 때문에 네. 다음 대운의 그 초년 5년은 또 세운의 흐름이 자신의 우호적인 것이 아니어서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의 운세로 보면은 그냥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분사된 조직의 책임자로 갈 것 같아요. 네. 운의 흐름으로 봐서.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저는 안 갈래요. 막 계속 여기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렇게 뭐 혈산하게 그렇게 그렇죠. 호락호락하지 않죠. 뭐 때를 써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 답을 좀 잘 만들어 두셨어요. 네. 이미 이 쓰신 것 중에서 그렇게 이제 인자가 되게 되면 말을 더욱 더 네. 아끼셔야 네. 합니다. 네. 말은 아끼시고 지갑을 열어야 되는 행동으로 네.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이미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스타일을 인자가 돼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굉장히 훌륭한 선순환적인 부하들에 대한 리더십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그 분사되는데 또 대표가 아니라 네. 부장급이면 네. 어떻게 보면 또 참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요. 이제 이분이 아까 제조업 관리 부분이라 했으니까 네. 아마 제조업들은 이게 네. 파트별로 거의 독립성이 강할 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임을 어느 부분은 물론 전체 회사의 책임은 아닌 네. 돼 있고 네. 그 분야에 대한 좀 압박감은 당연히 커지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굉장히 정량적인 조직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죽돌이 하는 일들은 비정량적인 비정량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티가 안 나. 어찌 보면 뭐 내 말 잘 들을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내 말 안 들으면 이 새끼 요새 기사 쓰는 게 좀 약간 야 이거 오타노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뭐집 떨어진 것 같잖아 지금 연구 안 네. 사실 기분이잖아 기분. 네. 뭐 대중성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그렇게 쓸 수도 근데 있는 거고.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량적이죠. 정말 명확하잖아요. 명확한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집에서 간해수공업 보러요. 네. 동네에서 이제 박스 접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기생충 보면 피자 박스 네. 접듯이 우유 박스를 접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엄마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분량이 이렇게 가져오면 이거를 몇 개다라는 개수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은 2시간에 뭐 100개를 접었는데 니네는 왜 80개밖에 못했냐. 이런 식으로 진짜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업이. 참기름 잘리는 거죠. 딱 봐도 저랑 안 맞네요. 저는 항상 틈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야. 이 기생충아.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니? 난 3번이나 봤어 그거. 그거 3번 다 돈 내고 봤어. 선생님은 어디서 감정이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이제 송강호 가족보다 네. 그 아래에 살고 있던 어. 머리 쿵쿵 찢는 그분에게 더 감정이입을 지하에. 네. 확실한 기생충이네. 그래서 송강호 가족은 그런 노력이라도 했잖아. 맞아. 안 드러나잖아요. 네. 난 사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3번을 봤어요. 어떤 어떤 장면이요? 장면? 마지막에 막 물이 들어가지고 집에 물이 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딸 박소담이가 막 변기에서 변기에서 물이 솟구치는 물. 그걸 닦고 그 위에서 네. 그 물바다에서 담배를 피고 피잖아. 예. 인상적이었죠. 나는 진짜. 그게 지금 너무 인상적이고 네. 너무 지금 디테일한 것 같아요. 사주식으로 얘기하면 네. 칠흑 같은 어둠에 물이 밀려드는데 네. 임수가 밀려드는데 병화 하나를 딱 네. 기분. 불을 붙여서. 불을 네. 우리가 담배를 딱 네. 변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네. 그 장면이 난 너무 물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 때문에 3번을 봤어요. 저는 그 밑에 있는 그 쿵쿵 찌는 그분, 네. 저기 사는 것도 괜찮겠다.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선을 안 넘는 분 아닙니까? 저는 또 제가 또 선을 잘 지키거든요. 네. 좀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좋은 인생이다. 책 실컷 읽고 밥 누가 갖다 주고 네. 좋다고 근데 봅니다. 전 진짜 놀랬던 게 그 이제 상 받고 나니까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네. 그 저택과 네. 그 뭐 앞에 정원에서 찍은 씬 네. 그리고 뭐 물 난리 난 씬 네. 다 세트래요. 네, 다 그렇죠. 세트. 저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네. 너무 미술이 디테일하여 네. 그냥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세트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그게 다 세트였다는 네. 게. 그래서 또 봉 디테일하고 아, 네. 진짜. 휴지통 하나도 몇십만 원 주고 샀다고. 네. 진짜 그게 옛날에는 그 스몰지구들 있었잖아요. 서울에 뭐 네. 뚝섬 뭐 저기 송정동, 망원동. 망원동 뭐 이런 데 있었는데 천호동. 진짜 딱 그 반지하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음. 친구네 집이 송정동 살았는데 그 뚝방물이 넘치면서 음. 딱 그렇게 저거를 저 사람이 겪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니야. 아마 풍납동 쪽에서도 그랬었거든요. 우리 80년대만 해도 우리 저기 그 네. 봉 감독이 놓은 연대에서 가까운 망원동에 네, 네. 여름만 되면 물 나는 네, 망원동 유명했죠. 반지하들 다 그렇게 물 네. 들어왔어요. 네. 근데 너무 정말 잘 표현한 거.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기생충 얘기하면 3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특히 강원 선생님은 뭐 3시간 얘기하시겠죠. 예, 지금 네. 갑자기 지금 창규 욕하다가 딴지에 있는 창규를 욕하다가 지금 기생충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정량제. 네. 네. 그래서 제조. 그런 스트레스가 당연히 커지죠. 근데 이제 우리 그 행원 과장님의 이 묘월 상관은 이 묘월 상관이 용신이었으면 이건 최고의 그 명식입니다만 그래도 귀신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정말 보기 드문 천을기인이 앉은 상관 천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을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이게 또 월지에 앉았으니
자신에게 가장 어쩌면 힘들고 위협적인 어떤 그런 것마저도 자기가 네.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네, 네. 이런 그 반전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자신의 약점들을 좀만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적용하고 네. 자신이 또 그동안 굉장히 순조롭게 가져온 리듬들을 계속 유지한다면요. 네. 뭐 그 제가 아까 그 지난주에 이민대원 그 얘기하면서 네.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성이 강하고 움직여서 사는 거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동성과 안정성을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괜찮고 이미 30대 때 지금 회사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동은 나의 힘. 네. 네. 그렇군요. 이동은 나의 힘. 그럼 이민 일주가 대체적으로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동이 본인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민일주는 왕성하게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왕성한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니 네. 뒤질 때 뒤지고 떡이 될 때 떡이 되더라도 선생님 뒤지면 다음이 없지 않나요? 어차피 한 번뿐이니까 한 번뿐이니까. 네. 그 한 번뿐의 인생이 아까워서 자꾸 뒷걸음질 치다 보면 네.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살아야겠네요. 호랑이는 호랑이다. 움직일 아까 때는 말했잖아. 움직여야 된다. 네. 호랑이는 절대로 물려 죽지 않는다고. 네. 굶어 죽을 때 죽고 고독하게 굶어 죽는 거라. 일단 네. 움직이시라는 결론을 주셨고요. 네. 박프로님은 네.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있는데 분명한 건 이분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아마 내가 1인자로 간다라는 그 자체가 이분 입장에서는 그 개인성이 좀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만약에 회사에서 강원 선생님 말대로 그 주어진다면 그걸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받아들인다면 저도 그와 동일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좀 조심하시고. 말을 아끼고 말을 아끼고 뭐 부하 직원들 일을 시킬 때도 자기가 좀 배려하는 어떤 측면에서 그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대운 세운이 크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서 예, 고민은 돼도 그렇게 크게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뭐 말씀 중에 나왔지만 대운의 지지의 흐름이 네. 굉장히 그 네, 도움을 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위에 네. 천간에 무슨 글자가 와도 네, 무슨 일이 생겨도 네. 크게 뭐 딱히 그 걱정할 일이 생기진 않으신다니까. 이분 술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술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는데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팁을 드리자면 네. 만약 1인자가 됐을 때는 네. 가급적이면 회식 술자리를 안 만드는 게 좋겠다. 이 뭐 입 네. 때문에. 아니요, 네. 아마 사건이 난다면 아. 술자리에서 났을 거다. 밤에 아, 술자리에서 네. 입으로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자식을 그래도- 조심해야 되나. 네. 근데 요즘 또 뭐 직장들이 그렇게 그 회식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 아니죠. 그런 분위기는 분위기도 아니죠. 아니고요. 네. 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네. 사실. 네. 근데 또 애써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본인이 좀 더 한번- 좋게 만들겠다며. 네. 한번 뭉치자 막 이러면 네. 식상이 발동하여 막.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하실 분 같긴 한데 네. 괜히 그러니까 오버하시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팁까지 네. 또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술연 주말반 드디어 오픈. 여러분은 묻습니다.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연을 통해 정말 치유될 수 있습니까? 철공소는 답합니다. 나와 타인, 나와 자연, 나아가 나와 우주 사이에 늘 흐르고 있는 힘이 기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늘 경직되고 긴장하고 뭉쳐있는 이 힘을 해체시키고 이완시키고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치유받는 것을 기술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당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나를 해체시키고 서로의 길을 소통하며 치유의 전환점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기술연 주말반 자세한 사항은 철공소.com에서. 죽지 않는 돌고래 신간 출시.
1879년까지 450년간 존속했고 해상무역으로 번성했으나 일본에 강제 병합된 나라. 조선과 특별히 돈독했던 류큐 왕국. 이 역사를 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공연이 꿈이자 반말리와 데이비드 보이가 감탄한 전설적 음악인이 있다. 평화의 직선 키나 쇼키치를 만나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와 성별만 다른 네. 이민 싱글벙글님 사연을 만나볼 건데요. 다 이분 행복하네요. 뭔가. 닉네임도 애사롭진 않아요. 싱글벙글님이시고요. 그분하고 진짜 심한 다르네요. 와 시주만 다르네요. 네, 성별도 다르고요. 와. 이분이 생일이 이제 똑같으신 거죠. 네. 71년 3월 18일 축시생 여성분이시고요. 네. 신의 신기하다. 년, 신묘월, 이민일까지 똑같으시고 신축시입니다. 네. 행복한 가장 싱글벙글. 싱글벙글. 네, 뭐 보통 이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충 이런 느낌이신가 봐요. 네.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음. 하고 계시고요. 고민이 딱히 없으신데 네. 공부에 참 저희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될까 네. 하고 명리학의 적이다. 네,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시주랑 성별이 다른 두 네. 이민일주의 사연을 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이분은 신금이 하나 더 떠가지고 네. 시주의 시간에 근데 그 차이가 네, 꽤 저는- 큽니다. 예, 꽤 크다라고 보여요. 이 을사와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 씨의 저는 차이. 그 신금이 하나 더 떴다가 더 큰 게 아니고 네. 그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냐 밝은 시간이냐 이 차이가 대단히 좀 크다라고 봅니다. 축토, 그러니까 축시, 네, 정관이. 축시, 예, 정관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주 자체에 화가 좀 부족하잖아요, 대단히. 네네. 이 차이하고 저기 아까 토가 그- 부족한. 예, 아까 토가 부족한 차이하고. 거 그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명식상 특징으로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네. 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질문이 없는 사연을 한번 저희도 싱글벙글하면서 끝내죠. 네, 예. 싱글벙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오시네. 네. 아, 첫 문장부터. 개인적 성향 강합니다. 네. 피해만 안 가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름답다고 네,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나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룰을 어지간하면 따라주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따라주는 거, 네. 지키는 게 네. 아니고 네. 따라주는 예. 거. 네. 네. 그게 안 되면 아예 끊고 벗어납니다. 음. 정치 성향은 스스로 진보라 생각하는데 진보 측의 의견이라는데 동의 못할 때가 많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명식상의 시주의 차이가 좀 네.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뭔가 사연 분위기가 네. 벌써 비슷해요. 네. 그냥 도입부도 비슷하고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교성은 없다 생각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용한데 발 넓다 해맑다 이런 네. 소리 듣습니다. 네.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게으른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소한 기억은 거의 자동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관심 쏟을 에너지와 기억력이 나이 들수록 떨어져감을 느낍니다. 네. 별로 안 친한 사이여도 귀가 얇습니다. 옆에서 뭐 해보자 하면 특별히 나쁜 것 같지만 않다면 아무 생각 없이 잘 따라 나섭니다. 동네 바보 언니 스타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특유의 저는 친화력이라고 네. 봐요. 이미 지난주에 이분 네. 그대로 얘기한 네. 거죠. 네. 네. 그룹에 있긴 한데 리더십, 주도권 이런 것과는 거리 멀고 관심 없습니다. 뭔가 말하면 잘 따라주고 이익 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 발 넓다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나름 평가해 봅니다. 이게 제가 저 임수일주 특히 이민일주 분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 게 리드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리딩을 당하지도 않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개개인으로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을 되게 잘 따라가는 성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친해지고 경계를 풀 때 특히 말 조심해야 하는 편입니다. 아, 거의 비슷하네요. 네. 공격하려고 한 말은 아닌데 편하게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에 제대로 상처 줘 관계가 단절되거나
회사 행사가 취소되거나 선배가 퇴사하거나 선배 퇴사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약간 정말 걷잡을 수 없네요. 호환 마마 느낌인데요, 옛날에. 호랑이가 제대로 지금 사고를 쳤습니다. 네. 디테일보다는 뭉뚱그려 의미를 기억하는 편입니다. 음. 계획성과 디테일은 놓치는 편이라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일할 때는 특히 큰 그림이 머릿속에 싹 그려지고 와, 이거 아까 분은 완전 진짜 소름 똑같아요. 끼쳐요. 네. 표현까지 똑같네. 너무 궁금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없어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집요하다거나 안 파도 될 것을 판다고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경우가 이런 특성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 질문 많고 궁금한 것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오타를 잘 찾는 편이고 매우 거슬립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살면서 매우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닌 척하고 표현을 억누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정리 못합니다. 이거는 아까 완전 그분은 다르네요, 다르죠. 또. 네. 소질과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부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요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운이 남녀 뒤집어지면서 네. 초반에 이제 관성을 갖고 있으나 네. 초반에 관성 대운으로 흐르지 않았던 차이.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네네. 화가 원국에 좀 유력하게 그래도 있느냐 네네. 없느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차이가. 아, 재성이. 내가 화가 원래 질서를 의미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그분은 이제 화가 뚜렷하게 사주에 힘이 있고 관성도 이분은 이제 화가 들어오고. 좀 부족하니까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서 또 네. 갈리네요. 네. 반복 업무나 지루한 업무도 일이니까 나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냅니다. 창의적이고 끝맺음이 확실한 일을 더 선호하지만 거부감 없이 해냅니다. 스스로 모순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관심 분야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네요.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것, 댄스 동호회를 통해 인생의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영어 공부나 자기계발 서적 읽기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명리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공통적이네요. 네, 네. 명리학. 과거 이력 16 계사대운 전체적으로 힘들지만 성공 경험 많음 19살 89 기사년엔 대학 합격하고 24 94 갑술년엔 입사하고 25살 95 을해년엔 이직했습니다. 네. 네. 26 갑오대운은 이직 반복으로 힘듦 27 97 정축년 퇴사 및 이직 30 00 기묘년 결혼 잠시만요. 이거에 아까 그분이 전분이 행복한 가장님이요? 예, 행복한 네. 가장님이 네. 기사년에 대학 합격, 그다음에 김효년 결혼 이게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우는 다르지만 세우는 같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신기하네요. 어이구. 31 01 신사년 퇴사 32 02 이모년 아이 탄생 이모년에 아이 낳은 것도 똑같아요. 저 방송 그만해야겠어요. 너무 소름 끼쳐요. 네. 33 03 이모년 이직 36 을미대운은 이동하고 일은 계속했습니다. 바쁘지만 정신적으로 편안한 시기였어요. 44 14 계사년 1월에 육아 전념하로 이동 44 14 갑오년에서부터 45 15 을미년까지는 프로젝트로 이동과 복귀를 반복 네. 46 병신대운 16 병신년에서 18 무술년까지는 일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낌 질문은 없음. 예.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사연 전화 아닙니까? 질문? 예. 질문 없음. 당황스럽네요. 네. 다시 읽어도 당황스럽네요. 네, 그 대신 그 본인께서 용의신이 토금으로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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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네. 생각하시고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뭐 굳이 네. 약간 팁을 짧게 좀 주시죠. 그, 저에게 아니, 많은 데이터를 주셨는데. 그 아까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저희가 행복한 가장님. 예, 행복한 가장님도 토금을 용신으로 봤는데 제가 네. 이 화가 좀 아리까리하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네네.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화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분은. 대운에서도 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화가 뭐 축토하고 합을 한다든지 계사대운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사유축으로 이제 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좀 이루어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네. 화가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원국이 없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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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른바 청간산압을 네. 사유축을 해서 금화하기 때문에 네. 이 사화가 굉장히 좋게 들었고요. 네. 그런데 네. 오화는 좋게 들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때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미토는 조토이긴 하지만 네. 이게 참 절묘하게 묘미 한목이 되지 않고 충미충도 있어가지고 네. 이 관성으로서의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용신인 신금을 사실 돕지는 못하는데 네. 돕지는 못하는데 수목을 이렇게 커버하는 역할을 네. 네. 힘을 빼는 역할을 해가지고 네. 또 나쁘지 않았고요. 네. 어차피 이제 앞으로 금, 토, 금으로 쭉 네, 네, 이제 이어져가지고. 흘러가니까 네. 이제 오히려 이 뒷부분의 힘은 앞에 행복한 가장님보다는 네. 훨씬 대운의 네. 그 일단 편성이 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네. 네. 강해진다. 네. 그걸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천간이 이렇게 일종의 금수 쌍청인데 네. 네. 두 분 다 네. 네네. 싱글벙글님의 금수 쌍청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또렷합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축토를 여기 안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용의신이 시주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행원 가정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네네. 사실은 용신이 사화 경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긴 하지만 너무 멀고 네. 허공에 좀 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 싱글벙글님은 축토에 신금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 앞으로 이 금이 기능이 굉장히 유력하게 그 발휘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인성이 이렇게 천간이 아주 깨끗하게 떠 있기 때문에 네. 혼잡 없이. 네. 그리고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서 이런 뭔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힘, 네. 네. 어떤 가치와 정의, 진실,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어떤 그런 그 통찰력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렇게 천간에 저렇게 뭐 신금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되게 정말 그 아닐 것 같지만 야무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제조업에 딱 떨어지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신금이 막 서기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네, 않거든요. 네. 게다가 일주가 임수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깊은 네. 연못에 네. 다이아 반지가 안에 그 물 속에 그 다이아 반지가 네. 얼마나 반짝거립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네. 좀 반듯한 천간을 갖고 있는 섬이죠. 네. 저는 막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큰 호수에 이렇게 금붕어 같은 어떤 막 이런 애들이 잘 놀고 있는 듯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쁜 물고기들이 저 임수에 잘 이렇게 막 놀고 있는 듯한 이미지라서 그 사주가 굉장히 좀 청량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 잡아서 회를 쳐먹자. 아니 금이 또 생선이니까. 그렇군요. 아니 저는 또 막 그러니까 회를처럼 칼을 써야 되니까 이게. 아니 비늘이 막 반짝거리는 막 그런 거 상상하는데 갑자기 회를 친다니까. 회 먹고 싶다. 노량진 가죠 오늘. 야, 회 먹으러 노량진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아 그래? 그럼 속초쯤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 먹으러. 잘 갔다 와.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네. 이렇게 그 시주와 성별이 다른 네. 두 분의 이민일주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네. 질문이 없어서 빨리 끝나네요. 네, 하지만 저희 임상에는 큰 도움을 주셨다는 거. 네, 역시 근데 정말 이렇게 남녀가 네. 일까지 갖고 시주가 다른. 네. 이건 참.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비슷하신 거예요. 두 분이 이웃에 살거나 동아리 아닐까요? 동아리. 강헌의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프리패스 오픈. 기초 심화 특별 편성을 모두 프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골든 티켓. 자세한 내용은 철공소.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명리가 하늘의 이치라면 풍수는 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은 무엇이고 집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 속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의 인문학. 땅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강헌의 도시 풍수 강좌가 철공소에서 시작됩니다. 철공소.com에서 온라인 강의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사연은 저희가 남녀 네. 두 가지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그 두 분 걸 묶어서 한번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이민일주 사연을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도리님 네. 사연이고요. 91년생이십니다. 네, 젊은 분이시네요. 네, 9월 29일 축시생. 네, 네, 신축은 똑같으시네요. 네, 신민년, 정유월, 이민일, 신축시입니다. 네. 출판 편집자. 아, 네. 뭔가 네. 또 이 직업을 보는 순간 네. 네. 완전 동정업계는 아니지만 네. 느슨한 좀, 직업군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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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에 진학을 하면서부터 네. 그 학업 스트레스가 네. 예, 있었고 이후에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서 좀 네.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하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지금은 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네. 싶은 방향을 찾은 것 같다라고 네. 하시는데 약간의 미련이 음. 있는데 이제 학력 컴플렉스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연 읽기 전에 명식 특성을 살짝 좀 들여다볼까요? 오행은 뭐 원만하게 갖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정관이 과연 이분 뜻대로 좀 잘 활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사주가 저는 여기는 이제 중하로 나오는데 좀 신강한 신강한지 사주죠? 신약한지가 저는 좀 이게 아. 감을 못 잡겠어요. 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유금이 임수를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이제 신금은 지지의 신금은 임수를 잘 생각하거든요. 임수까지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유금이 과연 저 임수를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약간 좀 아리까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행히 축토가 있어서 네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약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또 오랜만에 갈리네요. 네, 강프로님. 저는 이 유금이 축토와 합을 해서 네, 네. 축토를 해서 금의 기운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인다신약 네. 그 개념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신약인데 네. 이제 형태의 꼴은 신강한 네. 것이죠. 그래서 용신을 재성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점수상으로는 네.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인다신약으로 보시고 있는 거군요. 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읽을 때 난해하게 보는 유형의 사주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보거나 못 보는 형태의 사주들이 있는데 좀 수일주들이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특히 개수일주 오면 제가 이렇게 멘붕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계충, 진짜로 그래요. 정임한목. 근데 이제 네. 이분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목화가 네. 그 일지와 월간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용신이 유정한 자리에서 서로 상승의 구조를 가지면서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대운의 흐름은 목화의 흐름이 중년 이후에나 네.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때까지가 네. 참 버텨야 되는 것이 굉장히 네. 도리님에게 있어서는 좀 네. 중요한 문제다라고 네, 네, 볼 수 있어요. 네, 네. 대운 세운이 모두 경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혼자 있는 시간에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햇빛, 바람, 나무, 바다 같은 자연과 깨끗하고 아늑한 방,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몇몇 친구들, 개, 고양이, 책 읽기, 글쓰기, 음악, 은은한 조명, 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공감 좋아하는 능력이 것도 많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네. 것을 좋아하시는 남성 이민일주 사연이 있긴 했습니다. 네. 공감 능력이 아주 높습니다. 눈물 많습니다.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잔인한 영화 못 봅니다. 네.
김창규랑 반대네요. 제가 창규님이 해주는 그 추천 추천해주는 영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밑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했어요. 저하고는 안 맞다. 추천해주지 마라. 맨 죽이고 찌르고 저 첫 장면부터 그런 것만 추천해줘요. 보통 사람이 자신한테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예. 특히 특히 약자에 대한 폭력은 외면하고 싶을 만큼 깊이 와닿아 괴롭습니다. 동물권에 관심 있고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채식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에 예민한 편입니다. 사람 많은 곳, 시끄러운 곳, 더러운 곳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준 만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좀 째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저에게 돈 쓰는 걸로 인색하게 굴면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반대로 저에게 돈 잘 쓰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책 읽고 생각하고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욕심에 비해 노력이 따라주진 않지만 야금야금 영어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민일주 사연에 영어나 이 언어적으로 네. 욕심을 내거나 능력을 가지신 사연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좀 공통된 네. 점인 것 같습니다. 식신이니까요. 네. 디테일 살려서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아까 강원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네. 좀 인다신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성이 그 왕성하면 머릿속으로 이제 굴러가는 게 많은데 이제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같은 이민일주라도 차이점을 또 예. 볼 수 있네요. 네. 자주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은 10줄로 설명하는 걸 저는 한 줄로 끝냅니다. 기승전 없이 결만 말합니다. 기승전까지 말하려면 어버버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가끔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내 말에 사람들이 웃어주면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말하는 것보단 듣는 쪽이고 말 많이 하면 피곤해지고 스스로도 말하는데 재능 없다 생각하는데 욕망은 이곳으로 향하니 갸우뚱합니다. 주거의 안정을 중시합니다. 서울살이 4년 차인데 그동안 내내 절 괴롭힌 문제입니다. 처음엔 기숙사 룸메이트와 생활 방식이 달라 스트레스 받고 원룸에 살게 된 후엔 혼자 사는 즐거움을 반년도 누리지 못한 채 동생과 함께 살게 되어 스트레스 받고 집주인과의 트러블로 스트레스 받다가 드디어 3월 전세 대출 받아 혼자 독립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대단하네요. 네. 이 나이에. 중년에는 한적한 자연 속에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 사는 게 꿈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꿈은 소설가, 방송국 PD, 20대 초반에는 영화감독 되고 싶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글을 쓴다는 것과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출판 편집자입니다. 일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배우면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업계에서 쭉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책 뒤에 가려져서 일하고 싶진 않습니다. 판권면 제 이름 석자 올라가는 것을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에 올라가는 감독의 이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맞고요. 예. 나중에는 제 책도 내고 싶고 어쨌든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저와 생년월일이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책 내고 꽤 유명해져서 팟캐스트에 나와서 방송도 하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서 그 방송을 끝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요 패러그래프는 완전 인다신약에 네, 대한 네, 요약설명 네, 같은 네.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인다신약이 된 데다가 관인생까지 되어서 네. 더욱더 이제 그런 명성에 대한 네, 집착이 좀 강한, 조금 더 상부적으로 강한 네, 것 같아요. 숫자 감각이 없는 편인데 월급 2번 받자마자 재테크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경제 경영서도 많이 찾아 읽고 앞으로 저축을 많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억 모으는 게 꿈입니다. 나중엔 주식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주위 91년생과 사뭇 다른 네. 어떤 이 뭐랄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과거 이력도 들어보겠습니다. 제 딸이 이제 이 또래인데 예.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딸도 출판 편집자를 그러세요? 꿈이고 또 실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동종업계시군요. 따님은 아니시죠? 따님 사연은 아니시죠? 물론 우리 딸은 개축일주예요. 그렇군요.
이민 따위하고 다른 거. 갑자기 이민 갑자기 격화됐어. 아니, 무시는 이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는 은연중에 개수를 또 좋아하세요. 무게합하기 때문에 아. 네. 사심이 좀 있는 발언이셨고요.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과거 이력 네. 3 무술대운 93 개유년에 쌍둥이 여동생들이 태어남. 엄마가 출산 한 달 전부터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음. 아빠가 아침마다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출근했는데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며 떼쓰던 게 인생 최초의 기억. 아직까지 뭐 이게 몇 3살 뭐 5살 이럴 때 기억이 나실 나이이신 네. 것 같네요. 네. 네. 9살 99 김효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12살 02 이모년 인생에서 제일 나대던 시절.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음. 세상의 중심은 나. 아 진짜 재수없게 이거 너. 왜? 그렇다잖아. 나는 절대 저렇게 네. 못 읽겠네.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 왜 갑자기? 세상의 중심은 나. 선생님 듣지도 않으셔. 네 넘어가시고요. 왜 이모년이 정임 한목되니까 네. 한신이 용신으로 네. 한신 희신을 기반돼서 정말 좋네요. 네. 그렇군요. 13 기해대운 15살 05 을유년에 지금도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인생 친구를 만남. 네. 네.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일탈의 감각. 중학교 들어가면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뀜. 네. 17살 07 정해년에 외고로 진학.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단 한 가지 이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3년 내내 자괴감과 박탈감으로 힘들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좀 그래도 진학했다는 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게요. 공부 딱 되게 그 잘했네요. 예우는 너무 좋은 거야. 네. 정임 한목, 네. 인해 한목이 돼가지고 네. 희신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대운은 기해 대운이야. 네. 아주 힘든 대운이죠. 22살 12 임진년 인생 최대의 방황기가 찾아옵니다. 네. 2학년 1학기 학사 경고를 끝으로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재수한다고 말하고 혼자 도서관으로 독서실로 도망 다녔어요. 도망이라고 한 이유는 딴짓을 하면서도 언제나 수능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네. 자아탐구기간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네. 23 경자대운 23 13 계사년 두 번째 대학 진학합니다. 처음 간 대학보다 안 좋은 학교로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학력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27살 17 정유년 대학원으로 진학합니다. 서울로 왔어요. 이력에 명문대 석사 졸업한 줄 넣고 싶었으나 처절한 실패의 경험입니다. 네. 수료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29살 19 기해년 5년 가까이 사귀던 연인과 여름에 헤어지고 가을에 새 연인을 만납니다. 11월 말 취직했고요.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해로 느껴집니다. 네. 내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저의 용신은 무엇인가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화가 용신 같아요. 정화요? 병화가 용신 같습니다. 아 병화가 인중의 병화. 네, 인중병화가 용신이고요. 목이 희신이고 단 이제 이게 인다신약이다 보니까 네. 이 관이 그 한신이 아니고요. 네. 구신입니다. 네. 오히려 수가 한신이 한신의 역할.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저 신금이 언뜻 보면 중화나 신약으로 생각하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별로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저 과연 생을 할 수 있을까? 저 수생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게 그 고전적인 어떤 형태로 보면 정임합 목의 기운으로 화합격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대운의 흐름이 좀 이 원국 자체는 사실 어찌 보면 좀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세운들을 보면요, 금이나 그 토금이 들어올 때 별로 너무 좋지 않은 일들이 네, 많았습니다. 네. 근데 해수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해수가 다 인해 한목이 되니까 네. 아주 그 자기의 부부궁, 네. 직업궁, 네. 건강궁을 활성화시키는 네. 네. 기폭제 역할을 네, 하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반이 되는 것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화가 용신인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운의 흐름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30대까지 네. 이 세운에서 그 기운을 잘 살려 쓰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뭐 퍼포먼스는 대운이 아니라 세운에서 나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네. 네,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력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개인적으로 외고, 대학원 같은 학업의 장에서 유독 작아집니다. 이거 왜 이런가요? 제 인생에서 대학원 졸업 이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대답. 필요 없다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하지만 당연합니다. 네. 근데요, 사실은 이 분의 명직 자체가 학력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제 사실 인다신약이라서 다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분은요, 구신에 해당하는 관성까지가 네. 너무 네. 양쪽에 딱 네. 그 배치돼 가지고 네. 연주시지에 예, 연주시지에 있어가지고 이 관인생이 안 되는 관인생이 네. 만회돼서 가령 신미 같은 경우는 관인생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좀 복잡하게 이 네. 실제 실현화되지 못하는 관인만 네. 무성한 꼴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네. 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한 네. 집착?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그 강력한 버릇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목 관성이 과다일 때 강력한 버릇가 많이 있습니다. 없거나. 네. 목 관성이 없거나 네. 네. 목 관성이 과다할 때, 과다한 신장일 때. 네. 그게 접니다. 저기야. 인성 혼잡과 네. 그래서 수에 그렇게 목 간성이 없고 네.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고. 결혼하면 없어집니다. 특히 사기 결혼을 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목이나 화의 관성들은 막 이렇게 좀 자기가 계속 성장하고 네. 계속 전진하고 이렇게 네. 이 발전하는 모습을 남한테 인정받고 네. 싶어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잘 통제돼야 되는데 네. 이게 없거나 네. 이게 너무 과다해버리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네. 본인한테 굉장한 컴플렉스로 네. 그럼 옆에서 보면 뭐 네. 아니 너 이런 놈 죽고 저런 놈도 좀 잘 살고 있는데 왜 지랄이야? 왜 술만 먹으면 왜 저그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를 해? 막 네.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경우와 이제 관이 많은 인다신자 네. 네. 이게 특히 심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분에게 만약에 원국에 화가 없으면 네.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목화가 없으면은 네. 사실은 진짜 좀 평생 벗어나기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 어떤 분도 봤냐면 이런 관 많은 인다신약 중에 여성분인데 네. 이제 그 컴플렉스를 지나쳐서 보통 컴플렉스 했으면 이제 그 대답을 안 하거든요. 누가 네. 학년에서 물으면 요즘은 네. 숨기게 근데 되죠. 그러니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은폐를 하는 경우인데 네. 내가 저 사람이 어디로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네. 내가 옆에 있는데도 네. 학력을 조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네. 그 허세 뭐 그런 그런 게 거짓말이나 없는데. 허설 뜻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알 것 같아.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게. 네. 왜냐면 이 학력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받는다. 것이 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것이 자기의 방어 기제입니다. 네. 그런데 난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 벗어날 만도 한데 네. 참 그걸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걸 보면서 네. 너무 이제 참 씁쓸하게 나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그냥 일찍 일어나서 나왔는데 참 최근에 가장 가서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을 해야 돼. 맞아. 그래. 근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네. 그냥 산 증인인 게 네. 저 되게 심각했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수기 막 회사 저기 뭐야 학원 다니고 그러셨어요. 네, 수기 회사 다닐 때 우리 다 막 맨날 자기 중학교 졸업하고 싶다고 뭔 소리야 이것도. 진짜 뭐 네. 대학교 간다고 네, 뭐 막 너 학력고 네, 뭐 저는 했잖아. 그냥 전문대를 나왔는데 그 네. 전문대도 그냥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네. 그 학교는 그냥 졸업장을 줬어요. 네. 돈만 내면 네. 졸업장을 네. 주더라고요. 네. 아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구나. 우리는 이게 봐.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수기가 중학교 졸업했냐 안 했냐 한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꼭 확실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딴지에 들어갈 때
당시에 저는 학력을 쓰지 않았어요. 네. 저희는 이력서에. 이력서에 다 학력을 안 씁니다. 네, 음. 굳이 묻지도 않기 때문에 네, 딴지는 그러니까 네. 내가 뭘 갖고 있고 음. 여기 와서 뭘 하고 싶은지만 써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수기는 중학교를 졸업 안 했다고 다 확실했죠. 근데 어쨌건 들어갔고 네. 거기서 되게 별 문제 없이 다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딴지를 다니면서 새벽에 노량진에 학원을 다녔어요. 수능을 치려고 치고 싶어서. 네. 근데 그래서 항상 다크서클이 그리고 꿈도 계속 꿨어요. 네. 수능을 치는 꿈을. 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은 거에 너무 스트레스가 네. 많았어요. 네. 다시 고1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얼마 음. 전까지도 계속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닌 건 맞죠? 예. 네. 학교는 안 갔어요. 예. 우리 컴플렉스 때문에 고등학교 네. 간 것처럼 할까봐. 근데 결혼하고 초반에도 음. 나는 결혼이랑 다른 관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 2년 차가 다 돼가니까 네. 없어요. 네. 정말 없고 꿈도 안 꺼요. 안 꿔요. 네. 어. 그게 그걸로 대치가 됐거든요. 예.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 이게 진짜 저는 부정하고 싶었는데 근데 뭐 이제- 현모 양체가 된 겁니까? 네. 뭡니까? 근데 이분 이제 그 저 뭐죠? 어쨌든 학력 컴플렉스라는 게 보통 이제 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감 발제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관을 얻어서 내가 재물이 네, 좀 넉넉해질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정제라는 게 그 자기하고 합을 해서 더 강해지는 게 있는 거지. 저 미토나 축토 때문에 저 정제가 강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관에 대한 집착이 있을수록 저는 이분이 가난해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 네. 비슷한 얘기인데 네. 앞에 내용을 읽으면 이분 나이가 어리잖아요. 30이 안 됐는데 네, 네. 너무 돈에 집착을 해. 그래서 네. 이때 1억을 모은다는 생각. 나 근데 이게 뭐냐면 네. 그 무의식의 발현이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네. 승관 발전을 하겠다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이제 진짜 재생관을 네, 하겠다는 네, 거지. 네, 차라리 네, 내가 네, 관을 네. 못 가졌으니까 네, 네, 아, 재물을 가지게 되면 네, 네. 이 재물로 자연스럽게 재생관이 관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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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요 돈을 벌게 되면 네. 그 왜 저기 대학원 중에서도 그런 대학원들 있잖아요. 네. 막 명예 무슨 이렇게 네트워크 돈은 비싸게 받고 CEO들 다니고 CEO들 다니는 네. 이런 거 우리나라 명문대학에도 네, 많죠. 네, 네. 대학원에도. 그러니까 재생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런데 저는 그 자세는 굉장히 좋다고 네,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유정한 자리에 이 정화가 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에너지를 계속 밀고 갔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한테 야 그 저기 수기 봐라 학부를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거 백날 얘기해 줘봐야 네. 이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 네, 그런 네, 얘기해 네, 줘봐야. 네. 저는 열심히 다니라고 했죠.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도 약간 결혼하세요라는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 성질 나쁜 나도 수기가 그때 막 그 뭐 수능 준비한다 주고 네, 내가 네. 보기에는 네. 진짜 황당한 얘기거든. 근데 난 나같이 성질 나쁜 놈도 아무 말 안 했다니까. 네. 아니 선생님 무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노량진까지 오프라인 학원을 다닌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진짜 일이에요. 꿈이 없으면 하기 지금 힘든 생각해도. 일이죠. 네.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근데 얼마나 제가 그랬으면 네. 욕망이 있었으면 네. 그랬겠냐고요. 네. 그래서 나 말 안 했잖아. 그래서 아 실제로 그 절대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근데 제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그 명식에 따라서 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네. 효율을 올리는 네. 그런 네. 거 되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감사했습니다. 안 됐지만. 아마 그런 건 이제 이런 분들은 얘기해봐 소용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성동격설하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이런 분은 좀 딴 데를 네. 만져야 돼요. 네. 딴 데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오로지 재성을 이제 네. 식상생자를 네. 만들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관인생의 힘을 네. 무력화시키기 네. 위해서는 네. 식상생자로 움직여서 네. 그래 돈 벌어라, 네. 재물을 모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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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너지에 네. 그래서 그걸 이루게 되면 근데 사실은 어차피 네. 뭐 아무리 요즘에 뭐 그냥 뭐 20대에 뭐 백만장자 네. 스토리가 쓰여지는 뭐 네. IT 업종들이 많긴 하지만요. 네. 사람들이 돈을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모은다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한 40대 네.
무슨데 이분의 40대 43대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게 네네. 풀려 나갑니다. 이민 개명. 이민들이 아주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임수가 이제 전임 한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완전히 대원 자체가 식상생제로 흘러요. 네. 7, 8, 90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졸업 이력 이런 거 네. 낭비입니다. 낭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네. 몰라요. 이렇게 뭐 제가 오늘도 이제 무슨 전기연구원이라는 이제 그 연구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네. 물론 거기는 입사 자격이 기본 박사학위. 네. 엄청 높네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 짜는 제가 오늘 면접관으로 그런데 네. 오늘 보신 분들의 행정 뭐 중에서도 재정 뭐 이런 것이라서 다른 면접관분들이 말하는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지. 날 왜 부른 거야? 막. 아니, 대표 이사시니까. 아니 뭐 생년월일이라도 주고 차라리 제 사주를 좀 봐줘라 하면 해주겠는데. 요즘 또 신상 공개가 안 돼. 저기 온라인 그 때문에 무슨 학교 나오는지도 안에 없어요. 전공만 있고. 그런데 나머지 심사님들 자꾸 마지막 다 나만 쳐다보는 거야. 과연 우리 대표이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나는 뭘 물으라 그래도 이 뭐 용어가 안 되니까. 몇 날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에이, 그러면 진짜 너무 노골적이고. 혹시 신금? 그래서 전에 허를 찌르는 점을 하나 하고. 궁금해. 지금 제 경기연구원에 어플라이를 하셨는데 이 경기라는 말이 나온 지 1002년이 되었다. 억울하더라. 경기의 뜻이 뭡니까? 호를 찌르네요. 완전 호를 찌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근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호를 찔러요. 저도 강원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신 전까지는 경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오래된지도 몰랐고 뜻이 궁금하네요, 진짜. 경기에 그래 지우는데 경기의 뜻도 모르고 그 지원하더라고 박사들이 통쾌손을 완전히 막 박사들이 뭐 대답 못하는지. 이게 정말 강원 선생님의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는 그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생님 뜻이 뭡니까? 이게 진짜 재수 없는 이름이에요. 경기도의 경기가 수도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서울경제 쓸. 그러니까 이제 오면 수도를 방어하다 뒤지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방패바지. 수도의 방패.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미 탄생 때부터 고려시대 때 탄생 때부터 뭐냐면 자기 정체성은 수도에 수도를 방어하는 타자적 존재인 거예요. 주체가 없어. 그래서 이 경기의 정체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야.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는 전부 다 서울이 다 먹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실제로는 비슷하네요. 인구도 더 크고 땅도 더 넓고 메이저 기업들은 경기도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한반도의 중심이 아니야.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 충청도 사람이요, 전라도 사람이요, 경상도 사람이요 해도 경기도 사람입니다는 못 들어가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천년이나 썼는데도 그 단어를. 진짜 그렇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12개예요. 그래서 그 12개의 그 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경제활동 인구의 52.6%가 서울 출근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경기도는 집에 자는 곳이네요. 자는 곳이고 돈이 없어서 잠깐 여기 사는 곳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개그도 있더라고요. 이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 출근해서 딱 신문을 보면서 선거가 다가왔구나. 우리 서울시장을 누굴 뽑지? 아차, 내가 투표에 걸렸구나. 라는 그런 개그도 있던 거지. 약간 좀 짠한 개그네. 짠한 개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체는 서울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것이지. 이 사람의 마음은 서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당연히 서울, 강남으로 가겠지. 이게 저도 이사할 때 경기도 파주에 뭐 이렇게 뭐 주택 이쁜 것들 막 있어가지고 알아봤었거든요. 가격대도 서울이랑 진짜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 전세금이면 집을 살 수 그쵸. 있어. 근데 나가면 못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못 들어와요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착지는 서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은연중에. 그렇지. 이 경상도 마사는니가 지가 서울이랑 무슨 인연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진짜 이상하죠. 아. 그리고 경기도에 가면 서울시장을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시장이고 네. 시장도 아니야. 경기 도지사지.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이런 몇 걸음 겁니다. 아닌데. 그래서 나는 네가 그래도 연구자라면 네. 알아야 되죠. 경기도 연구자라면 경기라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네. 아씨 그런 것도 안 챙겨가지고 네. 그냥 그냥 취직하려고 하는 놈이구나. 네. 네. 라는 질문이 여기 들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아주 멀리 돌아왔는데요. 네. 예, 지금 저기 도리님의 네. 박사학위. 사실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오늘 있었던 얘기니까 뭐 네네.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큼 짧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한 질문을 아, 하냐면 예. 네. 결국은 당신 개인이나 또 당신이 연구자로서의 꿈꾸는 인문학자로서 꿈꾸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인데 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5개 이내의 단어로 지금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시라고. 네. 그러면요, 이게는 그 단어를 뭘 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5개를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5개 이내로 네. 대답하셔야 하면요, 3개, 4개 얘기합니다. 네. 엔드까지 안 가요. 네. 근데 딱 5개까지 다 채운 사람이 한 명 딱 있더라고. 그 사람은 평소 자기가 정리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내가 행복에 대해서. 아니요, 이 사람은 경기까지 가려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보려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입술한테 제일 좋은 점수를 줬지. 그런데 이제 다 사람들 나머지 이제 뭐 심사위원들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어차피 나도 몰라 그 사람 누군지. 오늘 잠깐 20분 보고 뭐 헤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남은 심사위원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다 왜 그 질문을 했냐고. 그 질문에서 뭐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다 학자들이니까 나는 그 사람이 뭔 대답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대. 3개를 얘기했냐 4개를 얘기했냐 5개를 얘기했냐가 중요한 거다. 뭐 어차피 다 좋은 말일 텐데. 그래서 그 대답할 때 받아 적으신 게 아니고 손가락을 밑으로 손가락으로 세고 계셨군요. 그래서 참 뭐 이런 데를 취직할 때는 박사학위 논문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학교 안 적어도요. 지도 교수 이런만으로 이 사람 선수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이 자기 내가 연구자나 뭐 이런 걸로 인생을 파묻겠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런 이유로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바보짓이죠. 그 돈으로 1억을 모으는데 시드머니를 쓰세요. 대학원 졸업하는 데까지 뭐 최소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시간 빼고요. 시간의 기회비용 빼고 그냥 들어가는 돈. 내 일 때문에 못하는 거 빼고 한 4천에서 우리 국내에서 해도 4천 5천 들어가요 지금. 그것도 아주 빠듯하게. 그래서 왜 합니까? 자기가 뭐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대학원 가봐야 졸업 못 합니다. 이런 악담을.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패하셨죠.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식상생재 재생관 뭐 이거 두 선생님께서 통일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 사연에서 이제 욕망을 보면 말을 잘하고 싶다. 그리고 돈을 아끼지 않는 남자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식상생재의 그 본인이 본능적으로 그런 욕망들을 갖고 계시고 또 어쨌건 편집 일을 하셔서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건 졸업하고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지금 계속 그 요소들을 끌어다 쓰고 계시니까 일단은 돈을 아마 이분이 뭐 고등학교 때 꿈이나 대학 갔을 때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정책에서 처음 하는 일이 그 출판 편집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이 목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상생계의 출발점이거든요. 그것으로는 아주 너무 좋다. 대신으로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뭐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이분의 이제 욕망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유명해지고 싶다는 네. 돈을 벌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뭐 관을 취하기 위한 걸까요? 네. 아니면 병화 편제의 힘입니다. 네. 여기에는 인모간이 숨어 있지만 시장간에 야, 이것이 이제 어떻게든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 병화 편제는 네. 이제 막 다 나만 바라봐. 남들이 내가 돈이 있어도 네. 이게 꼭 무슨 뭐 페미니즘을 떠나가지고 여자인 내가 돈이 있어도 남자가 날 위해서 돈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난 사실 네가보다 돈 더 많아. 네. 근데 그게 나의 자존심인 거야. 네. 난데. 네. 예. 내가 낸데. 그 정도도 못 써? 못 써. 너 그거 물가 확 파보시죠. 아, 예? 먹물 쫙 뽑아가지고 그냥 붓끝에서 써버려야지 그냥. 응? 갑자기 눈을 감고 싶네. 네. 근데 뭐 이거는 저희 그 어떨까 했던 마지막 질문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지금 남자친구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이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세요. 네. 지금 만나지 뭐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는데 네. 근데 언제 결혼이 시기가 적절하겠냐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관 쪽으로 원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네. 혹시 뭐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저는 결혼을 굳이 뭐 나를 받아서 한다 이런 것들은 나 좀 네.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이서 준비되고 둘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가 됐을 네. 때 네.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네. 결혼은. 네. 근데 남친분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훑어드리면 신민년, 개사월, 개사월, 경인일, 네. 정해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일제가 똑같이 임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지동이죠 일단. 네. 네. 남친의 월제가 사화인데 네. 이 사유축으로 이렇게 가장 네, 월제도 같이 네. 이 두 사람 걸 합치면 네. 네. 이 사유축 그 복덕수기가 형성돼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목화의 기운이 이 남친의 이 월령과 일지 시간 중요한 자리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토까지. 그리고 그다음 남친의 해수까지도 사실상 인의 한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다신녀한테는 동갑내기 배우자가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생각을 뭐 공유할 수 있거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공감-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네, 인다신녀의 제일 약점이 형성이 사실상 의존입니다. 의존. 네. 근데 이제 동갑내기면 아무래도 의존보다는 협력의 그냥 의미가 동등하게. 강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뭐 도리님이 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재물이 잘 형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네네. 결혼하기 전에 재물을 먼저 형성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네. 결혼하게 그거 되는 여쭤보고 사람들. 싶었어요. 그게 이제 이분은 당연히 후자의 경우죠. 네. 저도 또 예, 근데 그러니까 재물을 먼저 형성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저는 1억을 모으고 예. 그래,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어떤 형성이 좀 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분은 결혼을 하셔야지만 부부관계도 그런 원만하고 거는 어디에서 보이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식신상관 생재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고 재생관을 그 하고. 성간발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남자를 취해서 재물이 더 형성이 되는 게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 성간발제군요. 네. 승관발. 아 성관발제. 네. 아 저 아까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하지 마. 네. 그냥 묻지 마. 성간발제. 왜냐면 이상한 말. 근데 똑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성간발제라고 했어요. 승관발제라는 건 뭐냐면 이거 사실 진짜 나쁜 건데요. 예. 네. 우리 보통 재를 바탕으로 네. 관을 관을 취하는 취하는 건데 거죠. 네. 그 반대예요. 관을 취해서 재물을 네. 발복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예. 그 권력을 악용해서 네. 네. 재물을 끌고 재물을 가는 거죠. 끌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걸 승관발제라고 합니다. 아. 옛날엔 그걸 당연했죠. 옛날에는 그렇죠. 벼슬밖에 벼슬 없었으니까. 예.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여보 자꾸 검사대 판검사대라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물었죠. 네. 판검 내가 또 알아보니까 또 판사 검사 월급이 졸라 작더라고. 그렇죠. 그때. 공무원. 그럼요. 똑같으니까. 아니 뭐 알아보니까 엄마 뭐 검사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네. 꼴랑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 네.
아야 검사되면 월급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는 국민학생한테 예. 참 우리 예. 엄마도 참 좋은 거 가르쳐줘. 오늘 현실을 정확히 보셨네요. 이게 성관발제 이게. 근데 그렇군요. 성관발제는 대부분 일단 신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을 내가 먼저 취할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강원 선생님은 좀 신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다음 이제 바로 부담스러워. 감옥소로 가는 거지. 이명박 같은 분들이 이제 성관발제를 굉장히 잘한. 글쎄요, 그분은 뭐 신금일주인데 네. 원래 신강하니까요. 네, 신금일주인데 경금 막 이런 게 굉장히 금수상관으로 굉장히 좀 신강한 편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능했겠죠. 그 사람은 그 확신범이야. 그러니까 네. 아직도 그러잖아. 네. 50년대 역사가 나를 사대강을 갖다 이렇게 네. 높이 평가할 거라고. 네. 근데 운이 그 관운으로 쭉 흘렀어요, 실제로. 음.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네. 17년 받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예, 네. 17년 받았죠. 감축드리고요. 네. 이상 처음에 성관발제를 성감발제라고 잘못 듣고 네. 성감을 왜 발제시키지 생각해. 이거 재밌는데 왜일까 물어볼까 이 생각하다가 아, 저희가 녹음 중에 자시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자꾸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이민일주 분들의 사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이민일주는 좀 각인이 세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특수관계인도 많고 네. 그리고 되게 확실한 네. 그 스타일을 갖고 네, 네.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네, 확실히 저희가 잊지 않고 좀 기억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쓰레기가 안 나온 그러게요. 강원쌤이 쓰레기라고 하지 않은 오늘은 한 번도 그런 남자도 말씀 쓰레기가 아닌 일주. 네, 네. 그런 말씀 오전에 박사들을 쭉 보고 가서 그런데 저분들 같이 10마디를 하는데 7개를 모르는 단어로 이렇게 네. 저런 남자도 있구나. 저런 남자들도 있구나. 네. 아 그리고 뭐 자꾸 막 흘러 막 이명박 얘기까지 가면서 도리님 마지막 질문에 저희가 뭐 네. 응답을 해드리긴 했으나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만나고 계신 남친분과 굉장히 뭐 좋다고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충분히 본인이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하신 것처럼 네. 지금 식상생재 재생관 하실 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네. 자연스럽게 컴플렉스가 없어질 것 같다. 네. 네. 또 그때는 더 좋은 남자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또 뭔 소리야? 아니 그게 그렇다고. 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사람 맞아요? 왜 결론이 다른지? 추천해준 영화가 맨 이런 식이에요. 막 착하게 있다가 막 죽이고 막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 쓰고 막. 진짜 골 빨리 끝나야 돼.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집에 보내. 네. 네. 네, 이민일주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공지 드렸듯이 토요 명상 수련반이 개강합니다. 네. 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홈페이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투척 덕분에 이민일주 시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고드린 대로 이민일주 다음 시간은 병인으로 갑니다. 예. 그 토요 명산 수련하는 그 선생이 이민일주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대표님 직접 하시기 때문에 예, 벌써 따르는 신봉자들이 꽤 됩니다. 네. 네, 짧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병인일주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